디자인 경영이라는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 오해는 공짜다, 공짜다. 열심히 했건만 공짜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가치를 혁신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들어올 때 공짜라는 개념을 들어와 있어서 실제로 가치 혁신으로서의 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뭐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기반한 무형적이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아티클이나 많은 내용을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접점에서 보면 제도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지 그렇게 접점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의외로 공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이제 무형적이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정형적이다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 걸 표현하는데 대다수 어떤 면에서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사회적 역할을 할 때는 그런 비정형적인 역할보다는 어떤 면에서 이제 표준화라든가 개량화해서 뭐 정량 관리가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지 아마 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도 좀 있기도 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정립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서비스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디자인 분야에서 좀 오류가 하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이제 제품이라는 단어를 쓸 때 프로덕트라는 이제 번역을 한 말 한국말로 제품이라는데 프로덕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인간이 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상상이라든가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가 프로덕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동차나 핸드폰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직물적 형태만 프로덕트라 해서 디자인과의 과를 보면 제품 디자인과 따로 있고 시각 디자인과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다 디자인과라는 것은 제품 디자인과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무형적인 거, 유형적인 거 이제 분리 체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이 프로덕트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좀 오해를 좀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디자인의 대상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제품이냐, 서비스냐, 시스템이냐 이런 세 가지를 하는데 대다수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공부를 한다든가 또 일을 한다든가 연구의 대상은 엄밀하게 보면 생산물에 대한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콘텍스트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비스라는 것은 그런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가치들을 더욱 혁신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점에서 아마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엄밀하게 보면 디자인이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건 당연한 문제지만 프로덕트를 어떻게 더 혁신적인 가치로 만들어내느냐는 서비스의 근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만들어낸 것들이 전혀 다르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자인 대상이 제품이냐 서비스냐 시스템이냐 이런 거에 있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상은 조금 더 발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험이냐, 시간이냐, 공간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UX라고 하는 경험이라는 게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알고 보면 행태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한다면 경험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렌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렌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금융업이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할 때 과연 돈이 실제 한데 왜 서비스라고 할까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돈을 누가 관리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테크가 전혀 달라지죠. 활용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달라지고, 공간이라는 개념도 이제 뭐 호텔 같은 것도 서비스업으로 종사하는 게, 호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형적 서비스라 하냐.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당구장 이런 것처럼 렌트해서 빌려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리는 그런 가치를 가진 대다수 것들을 이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가 이제 디자인의 영역에서 서비스 영역이 좀 넘어오면 그 경험이나 시간이나 이제 공간에 대한 활용, 가치 혁신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제품 서비스 시스템은 이제 기본적인 저희 원론적인 내용이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대다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나 디자인 경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비즈니스 모델, 이게 실제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아이디어가 사업화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특허라든가 권리라든가 방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하는 이제 행동 액티비티라든가 연구 성과물을 보면 이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라는 것이 아마 사고나 행동의 방식을 제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로 인하여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병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사인 기호를 만든 것 같지만 하나의 방식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정량화해 나갈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보면 서비스 디자인 경영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보면 엄밀하게 보면 삶의 방식이나 행동의 방식에 인식을 바꿔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 영역이 산업적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적 영역, 활동적 영역, 거버넌스적 영역 이걸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역량과 역할과 그 다음에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어떤 면에서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다룰 때는 그런 면에서는 기능과 기술이 굉장히 비교유기적으로 능력이 필요한다면, 서비스를 다룰 때는 가치 혁신에 관련된 이제 부분들, 동일한 제품들을 어떻게 가치 혁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그럴 때는 과연 이게 콘텐츠보다는 콘텍스트, 어떻게 이 물건들을 사용들은 제품들의 서비스를 이해할 것이냐 하는 콘텍스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특허라든가 권리라든가 방식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 같은 경우가 아마 엄밀하게 보면 디자인이 생활의 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이라면 사고나 행동 유형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액티비티들이 전부 다 연구와 방식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방법이라든가 인식을 기반해서 퍼셉션을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점에서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디자인 경영은 그런 사회적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디자인 재단도 재단이 개편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팀제로 운영하면서 시민 서비스 디자인 팀이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민의 생활을 어떤 가치를 혁신시켜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보이지 않는 디자인, 때로는 이제 잊기 쉬운 디자인, 뭐 다니기 좋은 거리, 뭐 이런 부분, 안전 안심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의 일의 주 핵심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또 운영이 되느냐면 시민이나 사용자, 우리가 말하는 디자인 사용자라든가 실제적으로 이제 전문가라든가 때로는 이제 기관이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일하는 방식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행동의 발달에 대한 태도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가냐면 함께 이렇게 바꿔가는, 그래서 디자인 위드 피플 이런 디자인 위드 시티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이 저희 디자인이 과거에 어떤 기업의 어떤 면에서 기업의 용역을 수주하고 그걸 개발하고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제 박원 시장님이 워낙 소셜 디자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조돼서 아마 내년에는 범죄 예방 디자인 연구소를
저희 여기재단에다가 설립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범죄 예방과 디자인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이제 이제 그럴 때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가 일어나서 발생이 되면 그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일단 교도소 파출소부터 시작해서 교도소부터 그다음에 재활교육까지 시키면서 1년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면 그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경감이 되죠. 그리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아주 이게 베이스 기초가 되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역할들이 산업적 역할에서 사회적 역할도 급속하게 지금 바뀌어가는 것이 지금 아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비스 디자인이나 디자인 경영의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라고 하는데 단지 이제 그 부분들이 하나의 이슈라든가 이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핵심 역량을 통해서 그것이 그래서 솔루션이 제한될 수 있고 그것이 활용될 수 있게 되고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 수요 시장을 볼 때요. 대체로 서비스 산업을 하는 그 분야의 경쟁력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최저 수준이고 2008년 24개국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거기서 꼴찌였고 그리고 공급자를 봐도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디자인 경쟁력 한 14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죠. 사실 그거 굉장히 편향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디자인 수준이라는 게 엄청나게 높거든요. 물론 탑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공급자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업 서비스업을 분류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은 서비스 산업 중에 지식 서비스 중에서 사업 서비스업을 분류되어 있는데 사업 서비스업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조 기업의 그러니까 제조 산업에 있어서 중간재 역할을 한다고 보죠. 사업 서비스업의 역량이 떨어지면 그 나라의 전체 서비스 산업의 역량이 떨어집니다. 사업 서비스업에 속하고 있는 업종들은 예를 들면 경영 컨설팅, 디자인 컨설팅 이런 거죠. 그쪽에 OECD에서의 국제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꼴찌라고 봐야 돼요. FTA라는 게 엄청나게 큰 위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FTA가 디자인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큰 위협. 왜냐하면 1등하고 꼴등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 없죠. 지금 우리가 닥치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냐 하면 당연히 정부가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어요. 앞서 김광준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산업 본격적으로 뭔가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 2008년입니다. 3년 됐어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학문을 만들고 그걸 연구하고 독일과 일본 같은 데는 서비스 엔지니어링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각 나라별로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방법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산업의 특징, 그러니까 문화나 산업의 특징이 있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과 일본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중소 제조 기업들이 굉장히 강건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 산업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엔지니어링 학문, 그게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이식이 되고, 그래서 서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중에 서비스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채택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의문인 거죠. 저는 디자인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디자인 정말 직원이라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좀 대체적으로
실제로 볼 때 창의성이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뭔가를 이렇게 융합하는 이렇게 얘기되고 있잖아요. 서비스 산업의 이후에 그 튜토리얼 때 약간 언급될 수도 있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역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융합하고 연결자 역할을 한다든가, 또 새로운 창조적인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든가,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 디자인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DNA가 있는 민족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학문적으로 깊이 연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부 아젠다를 이렇게 채택을 해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디자인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요 시장이나 또 공급자 쪽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작년부터 수요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공급자들이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디자인 기업에서 이미 서비스 디자인을 프로젝트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지금 막 구상하기 시작하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례만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디자인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정부 R&D 중에 디자인 쪽에 투입하고 있는 R&D 예산이 있습니다. 아주 작습니다만 그게 이제 20개 과제가 공고가 되는데요. 그 중에 10개 과제가 서비스 디자인 주제입니다. 아마 그 과제 제안을 하신 분들도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정부가 이런 데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일단 있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모습이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여러분들 디자이너시니까 주변에서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는 방법으로서 디자인,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도사가 돼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희식 대표께서 발표해 주신 최 대표님께서는 현업에도 계셨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서비스 디자인 사업도 하시고 하니까 우리 기업체들의 어떤 변화들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이식입니다. 오늘 사실 이 패널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앞에서 정용원 회장님, 교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오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들어가지고요.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이라는 걸 보면은, 경영이라는 거는 기업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해주는 사실 가교 역할을 했거든요. 경영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기술 경영은 어떻게 할 거냐, 사람 경영 어떻게 할 거냐, 리소스 어떻게 할 거냐,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디자인이 디자인 경영이라는 것을 앞에 여기 이제 정경훈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디자인 경영이라는 걸 최초로 저기를 개념을 소개하시고 이제 하셨는데, 디자인이 경영이라는 것을 만남으로써 세상과 이 교감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 쪽도 세상의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다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사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디자인 경영이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서비스 디자인도 나름대로 또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을 갖다가 디자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하나의 그 방법론으로서 저는 굉장히 여태까지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거다. 그거를 제가 어떤 실무선에서 이렇게 느낀 바로 얘기를 한다면요, 저는 여태까지 이제 제품 디자인과 어떤 상품 기획,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이런 쪽으로 쭉 해왔는데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하고 나서는 저희가 금융회사 가서도 서비스 디자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또 병원 가서도 얘기할 수 있게 됐고, 공공기관 가서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 가서도 서비스 디자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설득할 수 있게 됐고요. 그게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 들어오면서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이 이제 확 넓어졌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 무엇이든 서비스 디자인의 대상으로 보면 볼 수 있게 됐다. 네, 그것이 하나 굉장히 달라진 점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그걸 달라지게 볼 수 있느냐는 이제 개인의 또 역량이겠죠. 네. 아무리 서비스 디자인이지만 나는 아무래도 병원은 아닌 것 같아. 그 의학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만약에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거기가 고칠 거 많어. 한 서너 시간 기다리다가 2, 3분 그 진단 받고 가는데 보니까 환자들 되게 불만이 많더라.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 우리 이제 디자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는 열려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는 이제 서비스 디자인 그러면은 제 나름대로는 이건 이렇게 어떤 학교에서 공인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 할 수 있는 데 쓰는 건데, 저희가 서비스 디자인 그러면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 저희가 건드려야 할 것이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터치포인트, 이 세 가지를 다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그 세 가지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행하다 보면. 제품에서 시작을 하면 그 제품의 근본적인 그 고객의 니즈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건드려야 되고, 또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가기 위한 프로세스를 또 건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서비스 디자인 이 부분을 하나의 상품 혁신을 위한 하나의 툴로도 훌륭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그 자체가 대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상품 기획 분야에서는 우리가 제품에 대한 어떤 플래닝도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플래닝도 있어요. 원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보험사나 아니면 은행이나는 상품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프로덕트 플래닝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보이는 어떤 상품과 보이지 않는 서비스 분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분야 상품 계획 보면 거기에 스테이크홀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그 공장에 있는 사람이 불만족해서 불량품이 나오더라도 출고되기 그 전에 우리가 품질이라든가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불량 제품들을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 완성된 제품만 내보내죠. 근데 이제 서비스는 그게 안 되는 게, 실제 불만족한 간호사가 환자한테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QC를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은 어떤 고객 중심, 그다음에 유저 센터드, 그다음에 커스터머 센터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서비스는 스테이크홀더 센터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크홀더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즉시 서비스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고객한테 즉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크홀더가 만족하지 않으면 고객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게 달라진 부분이에요. 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이건 검증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일선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교수님도 많고 이제 학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가서 제 말이 맞나 혹시 찾아보세요. 여기 제가 맞는 거 맞다는 거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저는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제 업계 쪽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까 이제 제가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프로세스, 터치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 쪽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터치포인트를 좀 강점을 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사이드에서 출발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디자인이 있어요. 근데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실제 그걸 하고 있어요. 그쪽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또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런 쪽에서 시작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서비스 디자인이 우리 디자인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우리 시장이구나 하고 너무 먹고 있으면요, 또 다 뺏깁니다. 실력을 키워서 우리의 영역을 길러 가야 돼요.
지금 컨설팅 회사들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이게 된다 그러면 지네들이 하고 디자이너 고용해서 터치포인트를 해결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이게 우리 겁니다. 이게 무슨 토지 등기하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즈니스 기회라는 건. 네. 먼저 가가지고 바닷가에 그냥 조개가 있는데 먼저 가서 죽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연구와 또 어떤 실전 케이스 이런 걸 많이 공유하길 원하고요. 1990년에 이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하고 프로세스 혁신, 그 전까지는 이제 기능 중심으로 모든 걸 봤는데 이제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보자 그래서 이제 마이클 해머하고 제임스 챔피가 그걸 제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제 닷컴 기업들이 생기고 닷컴 버블이 이제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버블이 붕괴가 되고 그 이후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을 또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들어가지고 그 프로세스하고 모델 갖다가 통합을 해서 터치포인트, 왜냐하면 터치포인트가 없으면 결국 그 모델과 프로세스를 갖다가 고객한테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터치포인트가 없으면 결국 터치포인트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든 어디든 뭐 이렇게 뭐 프로세스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더라도 그래서 결국 인테리어라든가 레이아웃이 어떻게 변하고 뭐가 어떻게 이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세 가지를 다 포괄해서 뭔가 우리가 사업의 어떤 또 연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 디자인 쪽에 그 어떤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시장이 지금 많이 열려져 있다. 기존에 어떤 답답한 좁은 시장에서.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만큼으로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공부를 하시고 윤 교수님께서 우리 디자이너의 역할, 역량, 육성 이런 분야로 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서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세요. 네. 지금 반은 저를 보셨고요. 반은 뒤를 보셨거든요. 네, 다시 제자리를 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기와 어른의 다른 점인데요. 아기들한테 여기 봐보세요. 손가락을 보고 어른들을 그러면 저 뒤를 같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마주 보는 게 아니라 한 곳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케빈 로버츠가 그랬죠. 러브마크 얘기했죠. 상품은 그만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정말 지금 서비스 시대에서는 러버블 서비스가 중요한데 서비스라는 것은 행복과 배려와 재미와 풍부와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에 서비스 디자인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Why 서비스 디자인? 첫 번째 제 생각은 디자인과 경영을 봤을 때 이제 서비스 디자인은 디자인 경영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서비스 디자인 경영은 디자인 플러스 경영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은 디자인 곱하기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변화였다면 이번에는 화학적 변화가 들어왔고 디자인 경영을 저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실무를 했고 또 사업을 해봤지만 많은 부분 학구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기업에서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 디자인을 실무로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거 하면 뭔가 돈이 벌릴 것 같아 사업이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저는 또 경험 디자인 UX를 하고 있습니다. UX와 경영 컨설팅을 보면요. UX를 하면 그래 정말 맞는 말이야. 근데 돈이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제 경영 컨설팅에서 얘기하면 너무나 약간 여기도 많이 계시겠지만 약삭빠르고 수익만 창출하고 소비자는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서비스 디자인 하면서 고객과 기업의 중간 접점과 그거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관심이 있고 학교에서 관심이 있고 사용자에도 관심 있는 게 그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서비스 디자인이란 UX 디자인 플러스 비즈니스 모델 플러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잘 안 되는 분들이 공학이나 경영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고객 여정 맵이라든지 서비스 블루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주면서 템플릿을 주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훨씬 쉽게 잘 그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화된 템플릿 제공에 의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아주 크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이 잘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잖아요. 20세기는 형의 세계였는데 21세기는 세계 세계고,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고 프로덕트에서 서비스 가면서 텐저블이 이제 됐던 것들이 인텐저블을 하는 것들의 가치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이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디자인에서도 보면 디자인에서는 드로잉이나 메이킹을 중시로 하던 것들이 컨셉츄얼라이제이션, 개념화 시켜라. 그리고 제품에서도 박스 디자인, 플랫티지죠. 디자인이 없어지죠. 예. 그리고 또 이식을 시켜버려요, 몸에. 그리고 UI나 GUI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터치나 제스처로 하면서 GUI 그래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로 가고 또 텔레파시로 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보면 프로덕트 디자인은 정지된 오브젝트를 했다면 UX는 경험 디자인을 했죠.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은 요즘에는 행동을 바꾸는 디자인, 그런 쪽에 핵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새로운 서스테이너블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디자인에서 분야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수업에서도 이제 제가 또 통합창의 연계 전공이라고 해서 융합 학문 합쳐서 하는 것들을 이제 맡고 있는데요. 디자인에서는 뭐냐면 드로잉이나 비주얼라이저에서 액션이나 롤플레잉, 연기를 시키고 있고요. 마케팅 쪽에서는 넘버를 강조하다가 요즘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디자인해라, 너네는 디자이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공학에서는 설계 이런 중심에서 뭘 하냐면 프로토타이핑이랑 메이킹에서 그걸 가지고 사용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많은 분들, 디자이너들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교계에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프로덕트 하시던 분들 많이 있고요. 그런 분이 나는 UI를 한다,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한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나는 인터랙션을 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난 UX 하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학계, 업계 다 많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 같아요. 저희도 디자인을 가릴 때 프로덕트 디자인에서는 기능과 서비스 축으로 가르쳤거든요. 기능을 손해보느냐, 심의성에 이렇게 해서 트레이드 분야였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다 가르쳐라 했을 때는 환경, 철학, 인문, 공학, 비즈니스 다 하다 보면 다 하는 거도 안 하는 거랑 똑같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축 중에서 제가 보는 라이프 스타일이랑 컬처 축이랑 비즈니스 축 두 개만 맞추면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컬처랑 라이프 스타일은 UX 관점에서 보고 비즈니스 모델에서 프라크티스 얻고, 네,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한테, 디자인하는 학생들한테 프로핏 중심을 작동하면 이걸 왜 꼭 우리가 해야 되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또 이제 또 하나는 요즘에 스테이크홀더도 말씀하셨듯이 백엔드를 일을 하려니까 비즈니스 회사의 뒷 시스템까지 아는 거,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이 요즘에는 소셜 이노베이션 얘기를 하는데 사회를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려면 배려하는 디자인, 그런 것들 있죠. 마이너리티를 위한 거, 핸디캡, 제3세계 얘기를 할 때 왜 우리가 배려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되게 처음에 도입할 때 되게 어려웠던 점인데요. 이제는 그게 좀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디자인에서 중요한 게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UX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 틀리잖아요. 근데 잘하는 걸 잘하는 건 잘하는데 좋아하는 걸 잘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창의력이 있는가, 자기가 열정이 있는가,
직접 호기심인가, 이걸 잘하는 사람이 UX를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를 잘하려면 그거 플러스 조금 더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UX 플러스 비즈니스 모델 플러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하면 자기한테 얼마나 집요함이 있는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배려심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외향적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다 보면 성격도 제가 되게 소심한데 그렇지 않게 변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도 프로젝트를 하다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무조건 누구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교육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제 여기 교육자들 많이 계시는데요. 늘 이렇게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중요하다. 예, 사실 크리에이티비티는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예, 중요하고 또 유저 센터도 해야 된다. 인간학을 중시하고요. 그다음에 뭐 프로블럼 솔빙과 파인딩에서 문제의식을 가져가고, 그리고 채널을 여러 개에서 하는 관점의 인터페이스, 비해열 관점의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누구나 다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서비스 디자인의 중요한 거는 콘텍스트 어웨어, 상황 인지, 예, 어쩌면 쉽게 얘기하면 눈치죠. 눈치를 잘하는 서비스도 자기가 본사뿐만 아니라 눈치가 빨라야지 서비스를 잘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모션, 그 다음에 남한테 감정이입, 엠퍼티, 이런 것들, 여기 얘기하시는 프로세스나 프로시저, 이런 절차를 아는 거,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중요한 거는 릴레이션십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 설정. 이제 저도 여기 교수지만 엄마이면서 아내이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마다 관계에 따라서 너무 서비스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설정하는 거, 그리고 어떤 흐름, 시간적인 흐름, 공간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누구나 다 한 사람이 다 하면 좋죠. 그럼 뭐 다빈치나 뭐 캐머런이나 뭐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컨버전스 인간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 디스플리너리에서 다학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지금 다학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인테그레이션 또는 큐레이션, 그 다음에 홀리스틱 비율을 제공하는데, 융합과 협동에 의해서 하는 교육에서 산출물이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K&A 이태숙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아마 저희 회사는 이제 UX 쪽에서 컨설팅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그젠플들이 약간 UX 쪽에 좀 편향된 이그젠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디자인 프로세스 전반이 거의 프로세스는 동일하고 아웃풋 자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디자인 분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디자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소위 말해서 기업에서도 있어봤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학생들을 약간 파트타임이지만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제가 아무래도 이 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디자인 프로젝트들은 한마디로 본인이 주도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사실 클라이언트의 조직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주 그 결과물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클라이언트의 조직 구조는 이제 전반적인 조직 구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디자인 조직의 어떤 조직 구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디자인 조직의 상수도들, 그 다음에 분화도, 그 다음에 특정 서비스나 제품을 위해서 디자인 조직이 어느 정도의 그 역할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디자인 컨설턴트를 하는, 그러니까 디자인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은 역할을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업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제조업을 하시는 클라이언트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금융업 쪽에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업인데, 금융업 쪽에 이제 클라이언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업의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또한 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규성에 따라서 저희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디자인, 이제 UX 디자인은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아웃풋들이 소위 말해서 UI로 표현되는 인터랙션 디자인에 대한 그런 아웃풋들이랑 GUI로 표현되는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아웃풋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클라이언트의 조직들이 보면 아주 세분화돼서 선행만 진행을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있고, 이미 아까 중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디자인력을 이끌어가는 사실 그 세계적인 디자인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완전히 미래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본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서비스, 그러니까 UX 이미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제품 디자인 혹은 UX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지금 그 서비스 디자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커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을 커버를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저희한테도 많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5손가락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서비스 디자인이 그러니까 이미 서비스 디자인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시고요. 그 외의 회사들은 소위 말해서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경우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게 보면 저희가 사실 기업의 관점이, 이제 저희 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에서는 참 좀 무한 학회장에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기업에서는 영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게 사실 기업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산업 패러다임이나 디자인에서 컨설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들을 포커스를 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멋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찌하면은 이 변화하는 회사에서 영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사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 디자인을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내세워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이미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에는 아마 지금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서비스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아웃풋들이 꽤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자인에는 아웃풋을, 시각적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서 사용자 조사들을 하고 전체적인 트렌드 리서치를 하고 거기에서 미래 사용자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부분에서 꽤 많은 부분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아웃풋에서 우리가 어떠한 차별점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포인트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아직은 그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서비스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 기업이나 혹은 다른 기업에서 디자인 경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실 디자이너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거는 기대는 시각적 결과물이 거의 100%예요. 90%도 아니고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제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각적 결과물이 사실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능들이 사용자들한테 유용할 것이며, 그것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서비스 전략에 혹은 뭐 제품 전략에 얼마나 부합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디자인 되면서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지, 혹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사실 앞에 사전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어떤 선행적인 고민들이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사실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뭐 UX 쪽에서도 화면 하나에 버튼 하나 배치하고 이 기능 넣느냐 빼느냐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 진행된 상태에서 사실 화면 디자인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우리 디자인 회사들의
어떤 용역, 소위 말해서 용역에 대한 대가들은 그런 시각적 결과물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그런 그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 선행적으로 어떤 사용자 조사를 진행을 하고 마켓 트렌드 혹은 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서치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사실 10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이 디자인 기업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소위 용역을 줄 수 있는 회사들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양끝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세계적인 레벨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저희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포맷이나 역할에 맞춰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일들을 계속 수행을 하면은 사실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서로 어느 정도의 아웃풋이 나올 거라는 블루프린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내부에서 그것들을 해석을 해서 사업화를 다시 해줄 수 있는 조직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서비스 디자인이 저변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의 접근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빅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은 사실 저희도 이제 UX 프로젝트를 가끔 그런 작은 기업들 혹은 새로 생긴 벤처 기업들과 같이 하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그 특징은 저희가 해준 UX 결과물이 아주 즉시적이고 가시적인 수익 창출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한 달, 두 달 내에 저희가 했던 그 UX 결과물이 수익 창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 우리가 내놓은 UX 결과물, 디자인 결과물들이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 정책이나 방향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인터프린트 해줄 수 있는 조직조차 없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디자이너가 정말 디자인만 잘하는, 그러니까 시각적인 아웃풋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클라이언트와 용역 관계가 끝나면은 깔끔하게 서로 이제 리셋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정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디자인 결과물들이 이 회사,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 디자인이 그러니까 소위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커버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잘못 만들면 그 기업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사실 디자인 기업한테 이제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디자인이 해야 되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나왔지만 경영 컨설팅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달해야 되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메시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기존에 그것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아니면은 디자인 기업이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사실 영입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투자를 하느냐?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디자인 기업에서 투자를 하게 되느냐? 디자인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내재적인 영향을 만들어 놓은 후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사실 굉장히 디자인 기업에서도 선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그런 전반적인 서비스 디자인 틀 안에서 혹은 확장되고 있는 디자인의 역할을 안에서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일들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 나갈 수 있고, 사실 디자인은 그리고 한 명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한 기업에서 해당하는 역할들을 다 수행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디자인 전문 회사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 기업 모든 기업들이 충분한 성공적인 사례가
평가가 있지 않은 베스트 프랙티스가 내재화되지 않으면 어떤 이게 뭐 좋습니다 혹은 뭐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냥 드림이죠, 기업.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내재화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이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을 거의 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 많이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은 토론을 하고, 먼저 일단 오늘 발제하신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자분들께서 혹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중요한 부분이 우리 서비스 디자인 혹은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좀 대표님께서 좀 클래리파이를 좀 해주신 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품, 서비스, 시스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품 서비스는 그래도 뭐 가까이 오는데 시스템 하니까 상당히 어려우시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면. 그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서비스라든가 우리가 경영에서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그 환경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체계화 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도화되는 그 과정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꺼린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꺼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필요로 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사례를 들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과거 이런 얘기를 보면,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대다수 중매쟁이가 결혼을 했죠. 이제 중매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관계가 참 뭐 이런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중매쟁이가 중매를 한 경우는 그래서 이혼율이 굉장히 적다합니다. 예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듀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H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입력을 통해 하면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해서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결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죠. 아마 그것도 이제 과거의 중매쟁이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통계화 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시스템이죠. 그런 거와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창의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얘기할 때, 창의력을 선천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교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교육의 대상이 있을 때는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창의력을 증진할 수 있겠느냐를 제도화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그 총체적인 노력과 이런 부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을 할 때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라든가 그 엄밀하게 보면 플랫폼 구축하는 경우가 있죠. 과거의 CI라든가 제품 할 때는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 프로젝트를 하면 뭐 한 팀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지만, 지금은 10개나 20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일이 많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화되면 프로세스와 그것의 평가 관리 제도가 돼 있으면 일정한 수준의 그 품질이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디자인에서도 그 프로세스라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프로세스라든가 제도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 디자인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그게 다 요구됩니다. 디자인 경영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는, 아까 그 패널도 말씀하셨지만, 시작은 뭐 할 수는 있어도 성과를 이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터 드릴러가 한 말처럼 그 평가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전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에서 지금 우리 그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 업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업무 부분들은 시스템화가 가능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의 산업화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비스 디자인, 사실 이제 이거 얘기 많이 하면은 큰 논쟁 혹은 큰 고민이 결국 이 문제로 가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디파인했다고 하면 그것이 비즈니스 장면에서 돌아가게 하자면 이 전체 비즈니스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가 관건으로 가고, 프로세스가 되든 시스템이 되든 사람이 되든 조직이 되든 조직 문화까지 거기까지 간다고 단계를 가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그걸 디자이너가 나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런 이제 큰 고민을 갖게 되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 패널 분들 중에서 우리 같이 하신 분에 대해서 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백 대표님 발표 중에 내년도에 범죄 예방 하고 영수가 생긴다고 하고 그 얘기부터 굉장히 가슴을 뛰었습니다. 그러고 굉장히 서울시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원상수 이사장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이런 주제로 계속 발전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죠. 서울시가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어떤 큰 방향성 또는 로드맵 이런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디자인의 이제 과거 역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디자인, 확보를 위한 디자인, 산업 디자인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고유 업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제 디자인에 대한 경향들은 분명한 산업적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태그라는 그 디자이너 브랜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활성화하는 디자인 생태 조성 사업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DDP가 이제 창조 산업 액티비티의 그 공간으로서 장소성으로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보유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회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 그것을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범죄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네거티브한 이제 어떤 영국에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범죄를 예방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안전한 사회, 안전한 선물 같은 경우를 개념으로 이제 같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크게 큰 디자인 사업이 시민 서비스를 하는 이제 시민의 생활들을 안전하고 안심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업 구조들이 이제 그 지금 골목을 이제 그 어떤 삶의 형태로서 삶의 방식으로서 디자인하고 골목 디자인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그 구두가 산업일 때 낙후돼 가지고 낙후 지역을 어떻게 디자인을 통해서 활성화하느냐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하는 지금 세트들하고 이제 범죄 예방을 하는 디자인이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다음에 동사무소, 우리가 말하는 동사무소인데 이제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그 과거에 그 일본의 잔재 중에 남아 있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주민센터하고 그 지금 초등학교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옛날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하나는 서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하나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행동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마 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얘기,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골목에 대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그 굉장히 현안이 되어 있는 2014년 3월을 개관하고 나오는 DDP 이제 구축 사업에 관련된 그 사업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디자인 기업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이 코퍼레이션 사업이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생산과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생태 조성 사업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지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서울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좋은 모델이 돼서 아마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그런 단어로 공공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그 활발한 전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요가 갑자기 또 이렇게 급증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늘 이렇게 고민인데 융합을 할수록 내 건 무엇인가 이게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다 한다, 융합도 하고 경영도 한다 하는데 알고 보면 다 뺏기고 없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무엇인가인데요.
이때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드로잉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제품 중에서 잘 만들어서 메이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거, 인비즈닝. 그 다음에 애매한, 요즘에 애정납기잖아요. 애매한 거, 다 이렇게 무질서를, 케오스를 질서로 만들어서 하는 인바딩, 그러니까 구체화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글이든지 말을 하든지 메이킹을 하든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디자이너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학자를 이렇게 디자인을 가르칠 때랑 디자이너를 공학을 가르칠 때 다른 것은 아웃풋이 달라요. 아웃풋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퀄리티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디자이너가 공학을 가르쳐서 하는 아웃풋 디자인이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디스플이나 뭐 여러 가지 알토나 뭐 이런 데서 다 고민이 뭐냐면 공대를 중심으로 해봤더니 이제 아웃풋이 분명히 융합된 결과인데 그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디자이너가 가져야 되는 것들은 비주얼인데 어쨌든 그게 아름답게 남을 기쁘게, 남을 감동 주게,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인바디먼트랑 인비즈닝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편집 디자인일 수도 있고 인터랙티브일 수도 있지, 디바이스 상관하고 미디어 상관하지만 안 하고 그 두 가지가 전 디자이너로서 가져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크게 두 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전문성, 지금 나르시가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표현력 이런 것은 어느 다른 직종에서 다른 대학이나 다른 전문성에서 갖추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만들고 표현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성이라고 이제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을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티튜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태도 같은 게, 전문성이 있는데 태도가 안 되면 실제적으로 본인 화신, 개인 화신에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팀워크가 안 된다든가 어떤 배려를 못 한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그 전체적인 역할을 해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도 디자인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그런 그 에티튜드가 배려를 하고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 툴은 전문성과 태도를 문제를 평가하는 큰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하실 분? 질문 혹은 뭐 코멘트도 괜찮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디자인 팀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소속을 얘기하시죠.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냥 미국 대학원, 그러니까 RIT에서 저 UX 디자인 쪽 전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UX랑 이제 한국에서의 그 UX가 어느 정도 포지션이 돼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시에도 디자인 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러니까 서울시 디자인 팀에서 UX 디자이너의 그 업무 롤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지, 그러니까 뭐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니즈를 찾아내는 그 단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 롤을 좀 궁금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가 이제 그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이제 전문적인 직업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도 있고 들어가서 그런 팀들이 들어서 나는데, 우리나라 UX의 발전은 아마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 시대가 오니까 모든 이제 어쩌면서 디지털 미디어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 같은 경우까지를 UX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 기기를 기반한다면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서비스 디자인이라든가 저희 시민 서비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런 기기를 기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민들의 그 생활이나 그 활동 방식을 기반해서 출발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UX라는 게 이제 사용자라는 것을 어떻게 본인하고 정의하냐를 굉장히 다르죠. 저희들은 이제 사용자를 시민으로 보고 있으니까, 시민은 이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고와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하는 걸 UX라고 하고, 서울시에는 UX 디자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재단에는 저희 디자인 연구팀, 이제 디자인 시민 서비스 팀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리서치라든가 그에 대한 방법론 같은 것을 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해가면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라든가 뭐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우리 이성애 대표 오늘 나온 얘기 전체적으로 오시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해주시고 우리 회장님께서도 마지막에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 먼저 코멘트 해주시고. 오늘 굉장히 정말 훌륭한 패널 위원님들과 여러 관점으로 서비스 디자인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태어나서 제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작의 시점에서 누구나 다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각 분야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요. 비슷한 느낌들을 다 일을 하면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즘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다른 산업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협업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스킬이 정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윤주원 교수님 배려심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들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디자인 분야와의 협업이 최종 산출물인 아웃풋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당연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치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통합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시각적인 시각물이라든지 혹은 공간, 인테리어, 보이지 않는 거 혹은 제품 안에서의 어떤 IT와의 연결된 인터랙션, 그 디자인의 모든 분야들이 총 결정체로 나타나는 그것이 그 산업의 효율성 그리고 산업을 도와주고 또 동시에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런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서울시나 모든 산업, 뭐 공공에서든 민간에서든 서비스 디자인이 정말 누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핫 이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이제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가 정말 실력을 많이 다지고 정말 아웃풋으로 말로 말고 정말 아웃풋으로 산출물 결과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깊이 묵묵하게 실력을 다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실력을 다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패널 위원님들과 또 발제해 주신 국정원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1시간 동안 과연 이 패널 디스커션에서 어떤 논의가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했었는데요. 상당히 그 결과는 되게 흐뭇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제하신 백종원 대표도 그러셨고 나머지 패널들도 절제를 하셔서 시간 처리이 참 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토론이 있었다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를 맡으신 김장선 대표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잘못된 관행이 있었어요. 마치 제조업
제조업은 그냥 몰락을 하고 서비스업은 이렇게 살아 올라오는 것 같이 윤성원 패널도 그런 말씀이 좀 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근데 그게 그렇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중요하고 서비스업은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한동안은 그런 논의가 잘못돼가지고 마치 두 개가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요즘은 다시 이제 미국에서도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산업이라는 거는 서로 상호 보완 발전되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죽는 게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서론 부분에서 나왔던 그 산업의 서비스화라는 개념이 상당히 타당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좀 논의가 그렇게 이분법적이 아니고 서로 좀 상호 보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까 이성애 대표도 잘 말씀하셨는데 이 서비스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땅이냐? 또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거를 정말 우리의 영토로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게 뭐 좁은 의미에서 땅가르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코어 컴피턴스가 과연 뭐냐 하는 이슈거든요. 이 문제는 뭐 오늘 시간 관계상 깊이 논의할 기회가 뭐 주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또 교단에서 또 학생들대로 다들 현업에서대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우려가 좀 들었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공공부문에서 이 서비스 디자인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백종원 대표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방향 제시를 하셨는데요. 뭐 저도 공공시에서 서울시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시민을 떠나서 디자인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배려하는 디자인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만 한동안 그게 그냥 표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했었어요. 리더십이 바뀐 다음에. 근데 오늘 백종원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를 디자인한다, 또 시민을 위한 정말 배려의 정신으로 디자인한다는 게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고 어쩌면 더 한 단계 더 발전적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백 대표께서 노력하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 디자인계가 같이 좀 힘을 모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